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돌파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강의 중 최고입니다. 명쾌하고 핵심을 찌르는 송곳 같은 강의 대박이네요. 명쾌한 강의 너무 좋아요. 다른 분 거 본 적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오늘 그 답답함이 해결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충격받았어요. 오늘 영상은 너무 다 퍼주네요. 전 매일 영상 보며 터득한 건데.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떻게 이런 걸 오픈해 주실까요? 네, 긍정의 기운이 듬뿍 담긴 댓글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돌파 매매, 그 중에서도 시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상한가를 포함한 강력한 상승이죠. 거래량을 보면은 엄청난 거래량, 7천만 주가 넘은 거래량이 있었고요. 거래대금 하루에 1,800억. 의미 있는 강한 상승이 있었고 쭉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1선에서 다시 또 의미 있는 상한가가 있었는데 종가 기준 2019년 연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조정 이후 첫 상한가 2019년 종가 기준 신고가 상한가 바닥권 첫 상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가 5% 떠서 출발했는데 그때 분봉을 보면은 아침 시초가에서 눌렀다가 올라오고 눌렸다 올라오고를 거치다가 시가와 장초반 극초반 고가를 돌파하면서 돌파 후 눌림이 이렇게 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승 이후에 다음날 갭상승 플러스 출발해서 특히 일봉상 이런 위치면 더 좋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최근 수개월간 3개월 6개월 최근 수개월간 아무것도 없는 신고가 영역에서 출발해서 눌렸다가 시가 회복할 때 그럴 때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할 때 그리고 돌파하고 눌릴 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돌파할 때 돌파하고 눌릴 때. 자, 돌파할 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돌파를 하고요. 그리고 돌파할 때 돌파하고 거기가 지지가 받을 때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슈팅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체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체시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테마주 대장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나왔고요. 음봉이 2개 나왔고 음봉이 3개 나오다가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12%로 올라갔어요. 그때 위치를 보면은 절묘한 위치죠. 11선, 기본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인 종목이 11선 첫 눌림에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11선 부근에서. 근데 단순한 11선이 아니라 이 앞에 상한가 장대 양봉이 있는데요. 상한가 장대 양봉이 있고 다음날 상한가 위에서 플러스 출발해서 아래꼬리 눌렸다가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종가도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급등한 이후에 처음 눌렸으니까요. 그리고 장대 양봉 다음날 아래꼬리 여기도 하나의 지지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눌렀다가 시가를 회복할 때 10월 1일 차트를 보겠습니다. 10월 1일 분봉을 보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일봉상 중요한 지지 영역이죠. 여기가 일봉상 중요한 지지 영역입니다. 시초가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지 영역에서 하락이 멈추고 분봉상 미니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5위평 우상향, 12평 우상향 전환됐고요. 22평에서 한번 부딪혔습니다.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 볼 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아침에 대량거래 장대음봉이 나왔어요. 이 대량거래 장대음봉 전날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대량거래 장대음봉인데 그 대량거래 장대음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할 때 특히 일봉상 중요한 지지 영역일 때 테마의 1등주 대장주가 첫 조정 의미 있는 지지 영역 초조정에서
눌림을 거칠 때 이 눌림에서도 입질 매수,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하는 걸 하다가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호가창을 보면서 여기서 입질 매수, 분할로 조금씩 매수할 수도 있는데 시가 돌파하는 그 순간 거기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이걸 1분봉으로 좀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거니까 1분봉으로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좀 지저분한 걸 지우고, 보통 이제 캔들을 더블 클릭하면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시초가, 이거는 이제 전전날이기 때문에 그날 시초가가 아닌데 해당 일의 시초가에 자동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당일 시가, 전일 종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뭐 아니면 장중 당일 고가 저가, 이런 중요한 선을 체크해 놓고 초보자분들은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놓고 차트를 보는 게 분봉 차트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때는 뭐 지우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선을 그렸다가, 중요할 때는 선을 그렸다가 필요 없을 땐 지웠다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가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침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저점을 낮추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만들고 1분봉상 5위평이 22평 위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났죠.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5위평, 12평, 22평이 모두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골든크로스 정배열 초기가 됐습니다. 하나의 일봉상 지지 영역에서 하나의 시그널이 나온 거죠.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시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을 보세요. 시가 돌파 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아침 거래량이 보통 극초반 장 시작 직후의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때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가 돌파, 그리고 전일 종가도 하나의 중요한 지지 저항의 기준이 되는데요. 전일 종가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었죠. 근데 전일 종가도 저항을 받는 듯 하다가 더 많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전일 오후에 저항을 받았던 저항, 미니 저항에서도 돌파. 그래서 이런 자리, 시가 돌파해서 매수해서 저런 전일 종가나 전일 저항을 받았던 자리에서 차트와 호가창을 보면서 매물이 얼마나 출회되는지,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를 보면서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가 돌파하면서 시그널까지 나와주고 그러면서 바로 매수를 하면 이런 단기간에 15%, 한 3%에서 5%만 먹어도 땡큐죠. 사자마자 3분 만에 3%, 5% 수익인데 땡큐죠. 근데 그냥 쉬지 않고 10% 이상 수익이 나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진 BNJ 차트를 한번 볼게요. 10월 1일 날 흐름이 보면은 전날 음봉이 쭉 나왔어요. 전날 14% 급락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급락할 때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저점이자 481선입니다. 전저점이자 481선에서 여기서 한번 지지되면은 뭐 5%, 10%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분봉을 한번 볼게요. 10월 1일 날 아침에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481선 전저점 부근에서 하락이 멈추고 어떻습니까? 거래가 폭증하면서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 모습. 이럴 때 시가 회복할 때, 전일 종가를 회복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1분봉으로 자세히 보면 이럴 때 이제 호가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호가창 보는 법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댓글 보시면은 반응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호가창 보는 법 꼭 보시고요. 이럴 때 호가창과 차트상 중요 자리, 중요 맥점, 시가, 전일 종가 뭐 이런 자리, 또 일봉상 481선이자 전저점, 지지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 시도가 나올 때, 하락을 하다가 반등 신호가 나올 때 호가창을 보면 분명 평소와 다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가를 돌파할 때 거래가 폭발하고 호가창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럴 때 세력이, 큰 손이 매수를 하는 거고 나도 같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1분봉입니다. 시가 돌파할 때 매수해서
돌파 종가에 매수했어도 다음 1분 만에 6.9%, 다음 2분 만에 7%, 2분 만에 14%예요. 3분 만에 17%입니다. 그러니까 3%, 5%만 먹어도 땡큐인데 일봉상 의미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뭐 한 5%, 7%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주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운 좋으면 급등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가서 3%, 5%만 먹어도 땡큐인데 알아서 쉬지 않고 1분봉입니다. 3분봉도 아니고 심지어 알아서 쉬지 않고 장대양봉으로 쭉쭉 뽑아주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죠. 쭉쭉 뽑아주다가 거래가 터지는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릴 때 매도하면은 편하게 분할로 매도해도 큰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진바이오텍 한번 볼게요. 진바이오텍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2.5등주 정도 되는 종목인데 급등을 했었고요.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21선이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 꼬리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흐름을 보면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한번 빠졌죠. 장대양봉 다음날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빠질 때 이 종가 저가가 하나의 중요한 지지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상한가의 종가이자 이 장대양봉, 이 음봉의 전날의 장대양봉 중심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10월 1일 날 아래꼬리 달고 시가 회복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도 시가 회복 시 단타 매매가 가능했고 10월 2일 날도 시가에서 한번 눌렀다가 시가 회복할 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타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0월 1일을 먼저 보면은 10월 1일 일단 3분봉으로 볼게요. 10월 1일 아침에 중요한 자리에서 시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거래가 폭증하면서 시가를 회복할 때 그리고 전일 종가를 회복할 때 이럴 때 매수하면 단타는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게 3분봉인데 빠르게 단타하실 땐 매수했는데 1분봉으로 양봉이 쭉쭉 나오고 있으면 팔 이유가 없죠. 1분봉에서 양봉이 쭉쭉 나오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릴 때 그럴 때 매도해도 일단 편하게 단타가 된다는 거고 10월 2일 날 보면은 시가가 여기인데요.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횡보를 했죠. 그리고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주식은 안 사면 됩니다.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은 약한 주식이죠. 근데 시가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시가를 돌파한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힘이 들어온다는 거고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한바탕 상승의 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종목? 강한 상승세,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첫 조정이 나온 종목들. 그 상승세를 유발시킨 상승세의 원동력, 상승세의 원인, 이유가 됐던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테마주 같은 경우 그 테마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2.5등주, 2등주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주가 완전히 죽지 않았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일봉상 지지 영역에서 시가 아래에서 매물을 받아내고 다시 시가를 회복할 때 이럴 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지난 10월 2일 날 대북주가 아침에 급등 출발을 했는데 많은 대북주가 급등 출발했다가 시가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부산산업이 기존의 대장주였는데 급등 출발해서 전고점에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였죠. 그 다음 한창이 시초가 약 10% 출발했는데 전고점에서 출발해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다른 대북주가 대부분 시가 아래에서 움직일 때 좋은 사람들은 시가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시가 아래로 눌렸다가 바로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시가를 회복하고 그 다음 시가를 안 깼어요. 시가를 깨려다가 회복하고 오후장에 시가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시가 부근에서 지지받고 급등하면서 아침 고점을 돌파했죠.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극초반의 고점을 돌파할 때도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걸 1분봉으로 보면 바로 1분봉 하나가 4.8%짜리인데 초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아침에 극초반의 대량 거래 때보다 더 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상승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횡보 박스가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축적이 된 상태죠. 수렴이 길면 그만큼 확산도 길게 나오는 겁니다. 시세는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는데요. 횡보 수렴이 길게 나오면, 그리고 시가 위에서, 더군다나 시가 위에서, 다른 대부분의 종목이 시가 아래에서 처질 때 얘는 시가 위에서 힘을 모았고 매물을 소화하고 매집 과정이 나타나고 돌파가 나올 때 들어가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대북주 중에서도 최근에 철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 세 가지가 강한데, 좋은 사람들이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선 대장이고, 인디F도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 1.5등주격으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날 보면은 시가 아래에서 움직였죠. 시가 아래에서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 고가를 한번 선을 그려 볼게요. 시가와 아침 고가 아래에서 움직였는데 대량 거래, 아침 시가 거래량보다 더 많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시가 돌파, 아침 고점 돌파가 나왔죠.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돌파 확인하고 매수해도 5%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장 1등주 좋은 사람들이 시가 위에서 움직이다가 먼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럼 1등주, 2등주 같이 보고 있을 때 인디F가 좋은 사람들이 날아간다. 좋은 사람들을 매수할 수도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먼저 날아가서 약간 부담스럽다면 인디F를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10월 2일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마니커 FNG가 이미 아침에 1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횡보를 했어요. 그런데 2등주격인 진바이오텍은 시가 아래에서 횡보를 했죠. 위에가 마니커 FNG고요. 아래가 진바이오텍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 텐데, 여기 차트에서 종목 전환 추가, 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종목 전환 추가입니다. 전을 누르면 추로 바뀌는데, 이 추가된 상태에서 종목을 누르면 아래쪽에 종목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목 하나에서 추를 누른 추로 바꾼 다음에 종목을 누르면 종목 하나가 추가돼서 종목 두 개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이미 마니커 FNG가 15% 이상 급등을 하고 장대양봉 상단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급등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진바이오텍은 시가 아래에서 움직였죠. 그러다가 대장주가 저 위에서 놀고 있고, 대장주는 역사적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진바이오텍 2등주는 지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시가를 회복하면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그 순간, 거래가 실리면서 시가를 돌파하려는 그 순간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좀 전에 이제 좋은 사람들과 인디F를 비교해서 보면 위에가 이제 좋은 사람들이고 아래가 인디F입니다. 좋은 사람들 위에 좋은 사람들 3분봉 주가를 보면 시가 위에서 움직이다가 급등이 나왔고요. 아래 인디F는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먼저 강하게 급등했어요. 먼저 아침 고점을 돌파하고 먼저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대양봉 굉장히 길죠. 6.5%짜리. 그리고 나서 그 30초 1분 후에 인디F가 아침 시가를 돌파한 거예요. 아침 시가 돌파, 아침 고가 돌파. 좋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급등해서 요 정도 급등했을 때 뭐 요걸 사도 되지만, 그때 인디F를 사도, 인디F가 그때 시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사도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마니커는 아예 아침에 좀 전에 봤던 마니커와 진바이오텍 사례는, 마니커는 아예 이미 급등해서 횡보하고 있던 상태에서 2등주 진바이오텍을 공략하는 거고, 요 경우는 좋은 사람들 1등주가 시가 위에서 움직이다가 돌파할 때, 돌파 얘가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몇 초 후에, 한 30초 후에 인디F가 돌파할 때 그때 해도 단타는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3등주, 4등주, 5등주, 꼴등주는 하면 안 됩니다. 1등주, 2등주 정도에서만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최근 의미 있는 장대양봉을 포함한 급등주에서 그래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빌빌대고 있는 종목이, 빌빌대고 있던, 일봉상 빌빌대고 있던 종목이 시가 아래로 눌렸다가 시가 회복할 때 산다고 해서 그 종목이 급등이 나오질 않죠. 최근 의미 있는 장대양봉을 포함한 급등주가
시가 아래로 하락했다가 다시 시가 돌파 시 매수하는 방법인데, 시가 돌파 시 대량 거래를 확인해야 된다. 가급적 테마 1등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1등주가 먼저 급등한 상태에서는 2등주가 시가 돌파 시 매수해도 된다. 일봉상 의미 있는 자리의 돌파 또는 지지를 확인하면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은 돌파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초보자분들은 돌파 매매 하다가 수익보다 손실을 볼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진짜 돌파, 가짜 돌파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일단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완벽하게 뇌에 새기고, 그게 차트를 보고 한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 그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완벽히 된 상태에서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돌파 매매 했다가는 성공 확률도 낮을 뿐더러 성공했을 때 수익은 조금, 물렸을 때 손실을 왕창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파 매매 자체가 이미 돌파하는 순간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렸을 때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돌파 기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세의 흐름을 이해하고 단기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돌파 매매 기법, 돌파되는 그런 흐름, 그런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돌파 매매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공부, 연습, 실전, 소액 매매 연습이 필요하다.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축적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기본입니다. 그리고 호가창도 기본입니다. 이걸 꼭 공부하시고, 기본이 밑바탕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외 테크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기본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의미 있는 장대 양봉 뭐예요?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 박스 돌파 장대 양봉, 장기 이평 돌파 장대 양봉, 정배열 초기 장대 양봉, 강력한 상승 일파 조정 이후 첫 장대 양봉,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보면은 신고가죠. 2019년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강한 상승 1파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강한 상승 장대 양봉 상한가입니다. 대량 거래 수반이 됐고 상한가 돌파 신고가 장대 양봉이죠. 그리고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 2등주긴 하지만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고점에서 부딪히고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고, 우진 BNG도 뭐 마찬가지죠. 우진 BNG도 마찬가지고, 체시스 뭐 대장주인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꼭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급등주에 대한 이해도 키우고 시세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강세장이 되면 대형주나 좀 중형주급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 중에서도 시가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시세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캔들 거래량 이평선 공부하시고요. 지지저항 매수급소 포착 공부하시고, 또 급등 초기에 잡는 방법, 차트 화살표 신호 만드는 방법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하승훈의 실전 계좌 매매 내역 타점 기법 공개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초보자분들은 공부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시장은 늘 큰 상승 이후에 큰 하락이 나오고, 큰 하락 이후에 결국 큰 상승이 나옵니다. 지금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큰 상승에서 원금 회복, 원금 손실 보신 분들 원금 회복하시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공부 꾸준히 하시면 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 내면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꾸준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시면 제가 하트와 함께 수익의 기운, 대박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